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한남들의 도움을 바라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 했던 이야기에 자남들이 여자가 맞든 말든 그냥 신경 쓰고 간다. 지 갈 길 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격분한 자애들은 저건 자남들도 아니야. 저 한남자 새끼들 이렇게 격분하는 현장들을 봤는데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시스템적인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한남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도움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왜 얼마나 염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요새 기침 많이 나오네. 우선은요.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폐렴으로 많이 죽고 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사람들이 기침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폐병 나잖아. 지금 감기가 좀 많이 독한 것 같아. 그래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일단은 제가 전에 영상에서 얘기하다가 중국 사람들도 트리거 사건이 있었다고 하잖아. 지금은 중국에서 뭐 사람들이 막 찔러 칼에 막 맞고 막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근데 트리거가 된 사건이 있는데 내가 그게 뭔지 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봤거든. 요새는 챗GPT가 친절하게 다 알려주더라. 그래서 야, GPT야. 중국 사람들이 타인을 도와주지 않게 된 트리거가 된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2006년에 발생한 펑펑 사건이라고 하더라고. 펑펑. 그래서 이 사건이 중국 사회의 도덕성과 신뢰에 대한 논쟁을 촉발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거든. 근데 이게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힌다는 거야. 그래서 이 펑펑 사건이 뭐였냐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난징 무서운 곳이지 그지? 학살이 있었던 곳인데 펑이라는 한 젊은 남성이 길거리에 쓰러진 노인을 돕기 위해서 병원을 데려갔는데 나중에 노인이 펑이에게 병원비를 물게 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펑이는 자신은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에서는 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야. 법원에서는 야, 네가 도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도 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병원비를 뜯기게 된 거야. 그래서 요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좀 이게 좀 크게 터진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큰 게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비슷한 게 더 있었거든. 근데 일단은 GPT에서는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약화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지. 타인을 돕다가 오히려 내가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비슷한 사건 몇 개 더 있고 그다음부터는 지금 중국은 가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사회 실험 같은 거 한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한 것처럼 아무도 신경도 안 써.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단순히 그런 인간의 도덕성에 의지하기에는 법적 시스템이랑 사회적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조명받는 그런 사건이 되었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법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 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을 돕다가 선의로 행하다가 뭔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됐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 면책하는 이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면책 조항 같은 게 다 적혀져 있어. 그래서 타인을 돕기 위해 행동한 경우에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리고 CPR 같은 거 하다가 환자가 부상을 입더라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CPR 같은 경우는 좀 빡시게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런 거 하다 보면 늑골 부러진 게 되게 흔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뭐 늑골 부러졌다고 고소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 대한민국에도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근데 이런 거는 고소 안 돼. 고소 안 되고. 그래서 뭐 정말로 악질적으로 도움을 가장해서 뭐 시간을 훔쳐간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 말고는 거의 다 면책하게 해주는 게 이게 착한 사마리안법의 주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거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법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이 법에 보호가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타인을 돕지 않는 경우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중국은 여기 적혀 있지. 펑펑 사건 이후 2017년 베이징에서 이걸 도입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선의를 가진 구조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법률을 제정했다 하더라고. 중국에서도 하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근데 미국은 이게 더 골 때리는 게 미국은
그 의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해도 그런 적이 있어. 지하철 플랫폼에 다리가 끼어가지고 이게 껍질이 그 살이 다 벗겨서 뼈가 보이는데도 그 부르지 말라고. 구급차 부르지 말라고. 미국은 구급차 부르면 그 기본 200만 원이 뜯긴다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지만 결국에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타인을 돕는 문화를 정착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그런 뭔가 사람 사이의 그런 개인적인 도덕과 양심에 맡길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문화나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뒷받침돼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런 휴머니즘, 인간애가 발휘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이런 인간애를 바라는 걸 너무나도 염치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도움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그, 지금 대한민국 법에서는 사실상 그, 제가 한참 그, 낙원에 비했을 때, 사람들을 설국열차의 꼬리간에 비유를 했잖아. 다들 바퀴벌레 양갱이나 먹는 그 정도 수준으로 비교를 했거든. 근데 실제로 그러합니다. 실제로 그러해. 그래갖고 가장 크게 남자들이 지금 나라에서 나는 사냥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대표적으로 사냥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고로 사냥을 당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초 이런 데 덕후 이런 데 가잖아. 그러면 데이트 폭력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와가지고, 아, 안전이별하세요. 걔들 맨날 그러거든. 안전이별하세요. 이래서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남자 못 만나서 인생 망했다는 여자 없다. 걔네들은 무슨 폭력 사건, 데이트 폭력 이럴 때마다 그거 하나 들고 그러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무고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거? 이 좋은 변호사라고 이 안변 얘기 들으면, 안변 맞나? 실제로 무고죄로 여자한테 당해도 역고소한 비율이 30-40%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이거를 고소율 30% 치더라도 거의 1만 명이 넘게 무고를 당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무고 한 번 당하자면 인생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이 망가진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더라도, 고소하면 왜 고소했어요? 심심해서 고소했대. 그냥 고소하고 싶대. 남자 기분 나쁘다고 고소하고, 오빠가 뭐 했다. 징역 8년 구형했는데, 나중에 검찰 뒤집고, 옛날에는 서로 안면도 없는 사람이 그냥 핸드폰 주워가지고, 제가 내가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거 바로 잡혔잖아. 구속당하고 그 사람 직장도 잘리고 공무원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거를 내 주변에서 실제로 본 게, 그, 울산에 보면, 저기 삼산동에 자두공원이라는 데 있거든. 거기에 애들 술 먹으면 애들 까대 같은 거 친단 말이야. 근데, 내 친구 동생이 거기 있다가 남자들이 까대기를 쳤대. 까대 쳤는데, 신랑이가 있었나 보다. 아, 귀찮다, 꺼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했나 봐. 남자가 화가 났나 봐. 그러다가 신랑이가 벌어졌는데, 나중에 경찰을 부른다 그랬는데, 불러봐라 불렀는데, 진짜 경찰을 불렀어. 결국에는 잡혔거든. 근데 그 남자가 무슨 죄로 잡혔는 줄 알아? 무슨 죄로? 그 까대기 치다가 나중에 신랑이 하다가 어깨 손댔다고 경찰이 어드바이스를 해줬대. 그거 갖고 이거 나중에 그 슝슝으로 고소하라고. 그래갖고 어깨 대면 그 가격대 라인이 다 정해져 있대. 그래서 국선 변호사부터 붙여줘갖고 내 친구 동생 700만 원 합의금 받아냈다. 그걸로 나 오리고기 사주더라. 씨. 나는 얻어먹으면서도 야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국가가 단합해가고 사람들 이렇게 조직 아까 말했잖아 상호 신뢰라는 게 필요하고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한데 야 이렇게 남자 개같이 부려먹고 개같이 사냥하고 자유단한테 사냥당하고 공권력에 사냥당하고 이래놓고 남자들 보고 안 도운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너무 염치없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그랬잖아. 옛날에는 나도 한 2018년 때만 해도 나들 군대 얘기 항상 나한테 들어오거든. 그러면 군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반이 형? 이렇게 물으면 그거 한 번쯤은 가볼만 합니다. 나 진짜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지금 와서는 이 썩어 빠진 나라에 여러분들의 충성심은 너무나도 과분하다고. 자기 갈 수 없으면 무조건 빠지라고 하는데 근데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요새 진짜 다 잡아간다 이제 다 잡아가니까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지금들의 자남들에게 뭔가 정의감이라던가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뻔뻔하고 염치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들게 되더라고. 그래서 물론 그 상황이 됐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하겠지. 아마 이것도 아마 이대남들이 먼저 반응할 거야. 나같이 이제 늙은 사람들은 있잖아. 그거 딱 보면 이제 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이제 그냥 뒤 돌아와 볼 거야. 그냥 갈 거야. 뭐, 막상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머릿속으로 그렇게 입력을 해놓고 있어. 뭔 큰일 있으면 굳이 내가 저기 휘말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인데, 보통 이제 그럴 때 되면 또 이대남들이 항상 그래. 그래서
여자들이나 이렇게 보면 항상 이제 사람들 겁나 욕하는데, 의사상자 봐봐. 의사상자 보면 95% 이상이 남자들이야, 그게 결국에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제일 젊은 남자들이고. 걔네들은 그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 뇌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나라 꼬라도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과연 이들에게 이런 것들 요구하고, 이런 거 안 해준다고 또 하남자라고 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가당키나 한 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생각은 그래.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뭐 항상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망한 건 이미 기본값인데,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갈려나가고 배제당한 거는 사실상 남자들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 더 갈려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염치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그렇다고 뭐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웬만하면 안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내 생각은 그래. 알았지? 웬만하면 그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낙원이랑 시스템이랑 전부 다 얽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을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안 도와준다고 해서, 이미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의감이 없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비난하는 것 자체가 염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그냥 여러분 인생 취해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남의 인생 끼어들 생각하지 말았지. 그냥 끼어들지 마. 알았지? 끼어들지 마.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법원 한번 왔다 갔다 하잖아. 경찰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거 내가 처음 해봤고, 40년 동안에 유튜브 하면서. 그거 진짜 귀찮다, 진짜. 귀찮아요. 그거 진짜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끼어들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로 웬만하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